대표님, 오늘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걸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몇 억을 놓고 시작한 사업이고 어떻게 시작한 사업인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에는 돈이 잘 안 남지 않습니까? 저는 수년간 수천 개의 사업체를 봐왔습니다. 개업 신고서부터 폐업 신고서까지 정말 많은 장부를 봤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새벽부터 나오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셨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나? 아닙니다. 제가 오래 보면서 느낀 답은 하나입니다.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다들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고 자동화를 하라고 하고 효율을 높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표님, 이런 전략도 살아남아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은 성공보다 먼저 생존입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폐업 신고서를 수없이 처리하면서 보였던 공통된 패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요,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하는 건데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가게가 번듯해야 손님도 올 것 같고 거래처한테도 신뢰가 갈 것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새 곳으로 맞추다 보면 3천만 원이 더 나가고 보증금까지 합치면 문 열기도 전에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죠.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매출은 아직 0원인데 대출 원금과 이자는 첫 달부터 나갑니다. 거래는 한 건도 없는데 월세는 빠져나가고 문을 열기도 전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먼저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에 아낀 3천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3천만 원이 나중에 석 달, 넉 달을 버티게 합니다. 그 버팀은 매출이 자리 잡을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시작할 때 고정비를 줄이는 게 전략이 아니라 생존인 겁니다. 두 번째, 매출과 남는 돈을 헷갈리시는 겁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심리인데요. 매출이 오르면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 이제 좀 풀리려나? 숫자가 커지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세무사님, 이번 달 매출 3천 찍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면 다를 때가 있어요. 재료비 빼고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이자 내고 세금 반영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정작 대표님 몫은 없습니다. 매출은 올라갔는데 삶은 여전히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매출은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생존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업은 바쁘기만 하고 남는 게 없어집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매출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오르면 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느낌이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미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심이 점검을 밀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버티는 방법을 모른 채 버티는 겁니다.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오기 시작하면 대표님은 불안해지세요. 당연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광고를 더 하고 사람을 더 쓰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시는데 정작 들어오는 돈의 흐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대표님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로 보면 비용으로 시간을 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석 달, 넉 달이 이어지면 장부에 흔적이 남습니다. 매출은 정체인데 차입금과 미지급금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때쯤 전화가 오죠. 세무사님, 부가세 납부를 조금만 늦출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대표님도 사정이 어렵구나. 이럴 때 먼저 저는 회사의 장부에 현금 흐름을 봅니다. 지금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이 이미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처음에 너무 크게 사업을 시작한 것도, 매출과 남는 돈을 헷갈린 것도, 버티는 방법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같은 데로 이어집니다. 손익분기점은 놓쳤고 고정비는 무거웠고, 대표님은 이런 문제를 혼자 감당하느라 전체 숫자를 차분히 볼 시간을 놓치신 겁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구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화려한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오래가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월급을 먼저 비용으로 놓고도 남아야 제대로 된 사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 몫을 뒤로 미뤄서 만든 이익은 회사의 진짜 수익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는데 대표님 몫이 빠진 숫자라면 그건 회사가 건강해서 남은 돈이 아니라 대표님이 몸으로 버틴 결과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대표님 월급을 먼저 넣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남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회사가 정말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 월급을 넣었더니 바로 마이너스가 나십니까? 그건 대표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사업의 짜임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투자금이 너무 컸는지, 월세가 무거운지, 마진이 얇은지, 인건비가 이익에 비해 적정한지 이걸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살아남은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결국 살아남은 분들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를 몸처럼 알고 계셨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한 달 고정비가 얼마인지,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번 달 순이익이 얼마인지, 다음 달 나갈 카드값까지. 의사가 환자의 활력 징후를 보듯 자기 사업의 숫자를 매일 보고 계셨어요. 숫자를 안다는 건 계산을 잘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안 될 때 뭘 바꿔야 하는지 빨리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분들은 숫자가 좋지 않으면 고집보다 수정이 먼저였습니다.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고 바로 바꾸셨어요. 이게 듣기에는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사업에서 내가 틀렸다를 인정하는 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거든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쏘아부은 시간과 돈이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유연함이 결국 사업을 살립니다. 틀렸을 때를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바꾼 분들이 오래 갔습니다. 끝까지 안 바꾼 분들의 장부가 제 책상 위에 폐업 신고서로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님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숫자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이번 달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실 때 대표님 월급부터 먼저 비용으로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도 남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 숫자가 지금 사업의 진짜 체력입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숫자를 아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대표님의 이야기가 폐업 신고서가 아니라 탄탄한 재무제표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무사 신동리였습니다.